통신 실무 실습 3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주차하고 2주차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 배웠던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전기전자라고 하는 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습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주가 됐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3주차에서는 우리 전자 회로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그 부품의 특성들만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2학년 1학기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3주차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할 거고, 4주차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납땜을 좀 해봤죠. 납땜을 좀 해봤을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납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납땜, 그 납땜의 종류, 그리고 납땜할 때 어떤 것들이 주의해야 되고 어떤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한 이제 5주차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납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6주차, 7주차부터는 이제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으로 전자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 자료를 좀 넘길게요. 자, 전자통신 실무 실습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잠깐 비행기 지나가네요. 비행기 지나가는 거 두고. 자,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들이 이제 반도체 얘기예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실리콘이나 기름만염의 물질에다가 PN 접합, PN 정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비행기가 많이 뜨네. 첨가를 해서 전류가 잘 흘러가거나 흘러가지 않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다이오드가 있었고 그 뒤로 뭐 IC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PN 접합, 다이오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것들, IC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회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휴대전화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기나 컴퓨터나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들어간 지가 이제 많이 오래됐죠. 그리고 얘네들이 환경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어떤 거? 전자파에 대한 것들이, 전자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테스트를 하는데, 자동차는 그런 테스트를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반도체인데 전자 부품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하고 좀 만드는 방식은 동일한데 만드는 업체가 조금 틀리죠. 사용하는 위치도 조금 틀리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항상 움직일 때마다 진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근데 휴대전화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진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시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서로 반드시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조금 틀려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에 대해서 오발진 사고들, 급가속을 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는데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 본인들이 직접 자동차를 새 차를 사는 경우가 꽤 극히 드물긴 하겠지만 이제 인관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를 본인들이 직접 사겠죠. 나오자마자 차를 사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전자적인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결함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개발하면서 많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시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서 쓸 수 있는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양산으로 해서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케이스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되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기에 비해서 조금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AS가 조금 많더라 라는 것들 한번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에도 반도체들이 적용을 합니다. 많이들 사용들 하고 있죠. 자,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전기를 흘러가게 하거나 흘러가지 않게 하거나 하는 걸로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구성 보면 반도체 물질의 이제 구성에 보면 원소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어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이나 그 위에다가만 하나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 물질들. 삭화물질이면 삭화물질 하나,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두 개의 원소들이 하나로 이렇게 섞어져서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화합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화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위에다가 그 산소를 억지로 주입을 한 거예요. 억지로 주입을 한 거예요. 억지로 주입을 하면 요거에 대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나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FET라고 하는 거 있어요. FET 여러분들 FET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했었어요. FET FET 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BJT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웠어요. 그리고 이 FET라고 하는 걸 성능을 개선해서 만들어놨던 것들이 뭐냐면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모스펫. 여기서 말하는 여기 O 있지요? 요 O가 산화예요. 산화물. 옥사이드. 옥시전이라고 하는 산소잖아. 산소를 첨부를 한 것들. 그래서 이제 성능을 개선을 한 것들이죠. 물론 최근에 나오는 많은 그 반도체들이 다 산화물 반도체들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 이제 불순물 유무에 따라서 진성 반도체나 불순물 반도체나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가에다가 삼가를 집어넣었을 때 P형 반도체, 오가를 집어넣었을 때 N형 반도체라고 하는 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고요. 그거에 따라 지금 뭐 N형 반도체냐 P형 반도체냐 만들어지는 요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을 깊숙이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자, 반도체. 전기의 흐름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을 한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구리나 금 같은 거,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들은 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부도체, 즉 고무나 유리 등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거나 뭐는 걸 하면 또 비행기 지나갑니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항률이 조절이 되고
저항률이 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됐다가 한다. 이게 바로 반도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잠깐만 브레이크를 가질게요. 이거 좀 비행기들이 많이 뜨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부도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도체 중에 유리라고 하는 부분, 요 유리. 이 유리라고 하는 놈이 예전에는 부도체로 관리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유리에도 전류로 흘러가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비슷하지만 우리 구글 글라스, 글라스를 그 안경을 쓰면 여기에 그 반도체 이렇게 화면도 쭉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해가면서 유리도 결국은 유리도 전류가 흘러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 그것도 보면 되고요. 자, 반도체 내에서는 우리가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만 자체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냥 전자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전자가 꽉 자기 자리에 꽉 차려 있고 그냥 전자가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 빈 자리에 전자가 툭 하고 박혀. 근데 다음번에 와 있는 놈이 다시 툭 쳐가지고 박혀져 있는 놈이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자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전자와 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전자, 일렉트론, 전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전하들을 얘기를 하고 홀이라고 하는 우리 플러스 전하,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리어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와 홀 같은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조그만 알갱이를 캐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놈이 많으냐, 다수 캐리어냐, 소수 캐리어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그 뒤에 이제 PN 접합, PN 정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언급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 실리콘 규소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하면서 이 규소라고 하는 놈이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죠? 모래에서 어렸을 때 보면 모래 막 가지고 장난을 치고 손을 이렇게 햇빛에 딱 비치고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규소라고 했어요. 규소. 자,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규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돼서 규석으로도 존재를 하고요. 원자 번호는 14, 그러니까 사족이다, 그러니까 사가물질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자들은 8개가 모여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8개들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제일 안정적인 상태로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리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실리콘의 원자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실리콘에 있고 전자들이 총 14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최외곽에 4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가지고 있고 이놈들이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정체를 보면 실리콘의 결합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되겠죠.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실리콘 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진성반도체.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진성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자, 진성반도체는 불순물이 첨가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 아까 있는 실리콘, 게로마늄 같은 것들 하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불순물 반도체에 그래서 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이나 아까 갈륨 아세나이드 이거는 이제 복합물이라고 화합물이라고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복합원소 아니면 사가 물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실리콘은 먼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14가짜리인데 14원소인데 밖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32번인데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외곽에 4개씩 4개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공유결합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절연 상태. 딱 4개가 묶여 있으니까 더 이상 뭐 8개가 제일 안정한 상태인데 제대로 정확히 딱 걸려져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걸려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절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아이디얼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깨 부시려고 그러면 딱 4개가 딱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좀 깨 부시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 진성 반도체에다가 3가 또는 5가의 불순물 반도체를 첨가를 합니다. 5가 또 3가의 불순물을 첨가를 하고 이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똑같은 수업이지만 얘기했지만 피자라고 하는 것들 피자 판에다가 우리 토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걸 드잖아요. 그거가 똑같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어떻게 도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분이 되어진다. 어떤 걸 집어넣으면 P형 반도체가 되고 어떤 걸 집어넣으면 N형 반도체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는 P, 그러니까 인, 비소, 안티몬 이런 것들 같은 오가 물질을 집어넣는다. 오가. 자, 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오가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가 몇 개다? 전자 개수가 5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몇 개라고 했어요? 8개. 8개잖아요. 전자가 8개일 때가 가장 안정하다. 근데 한쪽에 5개를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사가 물질에다가 사가 진성 반도체에다가 5가나 3가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몇 개야? 총. 전자가 총 9개죠? 그럼 전자가 얘가 9개가 돼요. 제일 안정한 상태는 몇 개라고 했어요? 8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더 많겠죠?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는 다수 캐리어는 뭐가 많아? 전자가 많고 소수 캐리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뭐예요? 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공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N형 반도체다. N형 반도체다. 자,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갈륨, 알미늄, 붕소 같은 3가 원소를 도핑을 한다. 자, 3가 원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3가 전자가 몇 개? 그렇지. 전자가 3개. 전자가 3개인 것을 3가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일 테니까 4가에다가 3가를 합쳐요. 그럼 몇 개예요? 전자가 보여? 전자가 몇 개? 7개. P형 반도체는 전자가 7개입니다. 7개. 제일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몇 개?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합쳐놨더니 3개밖에, 7개밖에 없네. 하나가 모자라겠네. 자, 그러니까 다소 캐리어는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전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 홀 몇 개? 8개인데 하나가 모자란 거지. 봐. 그러니까 다소 캐리어는 뭐?
홀이고 전공이고 소수 캐리어는 자유전자가 소수 캐리어가 됩니다.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 사카씩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가 모자라? 전자 들어갈 자리가 하나 모자라네요. 이렇게. 요 자리를 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홀이라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형 반도체는 하고 N형 반도체가 있다고 했어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성질을 가질까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질까요? 상대적으로 전자가 모자르잖아. 제일 안정한 상태가 8개라고 했는데 전자가 7개잖아. P형 반도체는. 따라서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졌겠지. 우리 이것만 기억을 합시다. 정말로. 색깔 어떤 거 기억을 하라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다오.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해다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PN 접합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접합, 영어로는 이 접합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션. J-U-N-C-T-I-O-N. 정션.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들을 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PN 접합이면 뭐겠어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겠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자, P형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죠. P형 반도체, PN 접합은 3가 불순물이 들어간 P형 반도체하고 5가 불순물이 들어간 N형 반도체가 두 개가 딱 붙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P형 반도체가 3가, N형 반도체가 5가, 3가와 5가를 두 개를 딱 붙여놔요. 여기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 개를 갖다가 딱 붙여놨더니 이 중간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해? 이거 자리가 남잖아. P형 반도체에 자리가 남아요. 무슨 자리가? 전공,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 냅다 하고 한다 붙어버리겠지. 냅다 하고 붙어버리는 요 중간에 있는 중립을 유지하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공핍층이라고 해요. 공핍층. 여기야. 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됐네. 공핍층. 지우고 갈게요. 요 공핍층. 그러니까 이 공핍층을 어떻게 좁게 아니면 아예 없애지거나 아니면 멀리 한다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전류가 흘러가게 하거나 흘러가지 않게 하거나 조절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반도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 전류가 흘러가지 못한다. 요거를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전위장비가 어떻게 되냐? 전위장비가 어떻게 되냐? 실리콘 다이오드일 때는 0.7V, 게르마늄 다이오드는 0.3V를 한다. 그래서 실리콘은 0.7V, 게르마늄 0.3V, 전위장벽 우리 1학기 때 실습할 때 했었어요.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흘러가서 전류가 통과한다, 전류가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문턱 전압 또는 영어로 말하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조금 했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까먹지 마라. 까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PN 접합일 때 그러면 PN 접합일 때 다이오드가 그러니까 PN 접합으로 붙어져 있는 것들을 PN 접합 붙어 있는 것들을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오드. 다이오드. 하나로 붙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얘를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해요.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바이어스는 어떻게 연결해 주냐에 따라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하고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순방향 바이어스는 볼게요. 순방향 바이어스는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는 것들을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이 요거 홀이 하나씩 비어져 있으니까 요게 P형 반도체겠죠. 여기 전자 하나씩 남았으니까 이쪽 부분이 N형 반도체예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전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다. 그럼 전류가 흘러가야 돼. 전류가 흘러가야 돼.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전류가 흘러간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야겠죠. 우리 성질이 요 플러스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잘 보면 전류가 흘러간다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가 N형이 많아요? P형이 많아요? N형이 많지. 이 전자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공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잖아. 이 전공 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계속 얘네들을 채워주는 거야. 전공을 하나씩 채워줘. 근데 에너지가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겠지. 근데 플러스 쪽에서 많이 땡겨와. 여기서 힘이 엄청나게 센 놈이에요. 이거. 얘 파워가 엄청나게 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전자들이 땡겨서 막 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순방향 바이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가 흘러가는 것. 그럼 반대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것들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전류가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역방향 바이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역방향 바이어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N형 반도체는 플러스 쪽을, P형 반도체에서는 마이너스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거 볼게요. 자, N형 반도체에다 플러스를 연결했어요. 전자가 많죠? 그리고 P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했어요. 전공이 많지.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자, 저는 딱 가주면 이 전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전자들은 이 멀리 있는 쪽 얘한테 찾아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강력한 힘을 땡겨가고 있는 플러스 극으로 가겠어요? 플러스 극으로 쭉 가겠지 다. 다 플러스 극. 그리고 얘도 이 전공으로 비어져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전공들을 이쪽에서 땡겨러 올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바로 공급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핍층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전류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핍층이 정말로 멀어. 아예 안 움직여.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부도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비슷한 경우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고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순방향 바이어스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N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것들이 역방향 바이어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의 바이오스. PN 접합이라고 하는 아까 다이오드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방향 바이오스냐, 역방향 바이오스냐,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다이오드 기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PN 접합이라고 했죠. 한쪽에 P형, 한쪽에 N형. 자, 순방향 바이오스 전류가 흘러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P형 반도체에다 플러스로 연결하라고 얘기를 했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라. 그래야만 전류가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호로 보면, 기호. 요게 다이오드의 기호입니다. 자,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요 막대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P형에서 N형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요.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한다. 근데 역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얘가 막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에노드, 캐소드, 그래서 양극, 음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P형 반도체 쪽을 에노드, N형 반도체 쪽을 캐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간다.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것 배웠었죠. 자, 다이오드는 우리가 배우면서 전류를 한쪽만 흘러가게 한다. 전류가 한쪽만 흘러간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안 흘러가고 플러스 쪽에서는 흘러가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안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정류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류는 뭐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뒤에다가 뭐 여러 가지 회로들 캐패시터 달고 뭐 정전압회로 달고 해가지고 정류하는 그 실습도 했었는데 진행을 당연히 뭐 오프라인으로는 못했죠. 지난학기니까.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들을 정류회로라라고 해서 정류작용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류 방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류가 이쪽에서는 흘러가요. 오케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흘러간다. 즉, 요 말이지. 역류 방지. 그러니까 역기전력을 차단한다. 역기전력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거죠. 이거.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뭐냐면 역방향 바이어스 특성을 이용한 다이오드. 즉, 우리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류가 흘러간다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지. 이거를 방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방지. 근데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렇게 역기전력을 방지를 하는데 전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근데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것들이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에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에너드, 캐서드 그대로 했는데 다만 기호가 뭐냐면 이 부분이 틀리죠. 그리고 날개 있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바뀐다.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교수님 딱 손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다이오드가 지나갈 때 우리 이게 문턱 전압이 얼마 걸린다고 했죠? 0.7V 걸린다고 했죠? 제너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동작해요? 제대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순방향일 때는 순방향으로 걸릴 때는
일반적인 다이오드 역할들을 해요. 일반적인 다이오드. 일반적인 다이오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방향일 때는 동작을 안 했지만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일 때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너 전압이라고 해서 정전압 회로를 만들 때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해요. 제너 전압을 사용할 때, 제너 전압을 이용을 한 정전압 회로들을 이용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다이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LED라고 하는 것도 우리 LED라고. 그래서 빛이 막 발산이 되고 다른 것들을 LED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리 긴 놈을 플러스 다리 짧은 놈을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보면 얘가 이렇게 넓잖아요. 이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넓은 놈을 마이너스, 좁은 놈을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빛을 내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빛을 내는 부분들이니까 그걸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랑색, 하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요 여러 가지 색깔들은 어떤 거냐? 여기에다가 어떤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빛이 발산을 하고 빛들이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색깔들이 바뀝니다. 그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토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토 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이 부분이 이제 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빛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빛. 여러분들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도 지금 태양에 놓고서는 받는 빛을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태양전지판은 넓은 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들을 하는 것들이고, 포토다이오드는 그냥 요 부품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디에서 많이 여러분들 볼 수 있냐면, 자동차의 오토라이트, 자동차가 쭉 지나가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불이 탁 켜지잖아요. 얘가 어두운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포토다이오드가 지나가면서 빛이 없어. 안 들어와. 그러면 라이트를 켜야겠구나 라고 명령어를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더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LED는 일반적인 다이오드에다가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빛이 발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로 빛을 이렇게 발산시켜서 나가는 것들을 LED라고 얘기를 하고요. 빛을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들을 포토다이오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오드에 빛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바깥으로 나갔느냐, 안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발광 다이오드냐, 그러니까 포토다이오드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됐죠? 예. 자, 다음 들어가는 것들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는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스위칭 작용을 하는 놈. 또 한 놈은 증폭 작용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작용은 온, 오프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이고, 증폭 작용은 우리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대한다거나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전자회로 시간에 지난 학기 이론 과목이었던 전자회로 시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했죠.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는 이제 BJT라고 하는 놈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BJT. BJT에 나오는 이 T가 트랜지스터고요. 자, B는 뭘까요? 바이폴라. 얘기했었어. 바이폴라. 정션. 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TOR이구나. 그래서 앞에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바이폴라. 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개란 뜻이에요. 다이, 아니면 또 옴니. 바이, 두 개. 트리플, 세 개. 쿼드러플, 네 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폴라라고 하는 것들은 극이 두 개예요. 폴라는 극이잖아. 노스폴, 사우스폴에서 남극, 북극 봤을 때 뭐뭐의, 극의라고 해서 폴라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극을 가진 접합, 부서져 있는 트랜지스터에서 BJ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크게 NPN형과 PNP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NPN형이냐, PNP형이냐. 그리고 다리는 세 개입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러니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의 구조들이 NPN의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PNP의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NPN형인지 PNP형인지 구분을 지었습니다. 응? 자, 그러면 이거 따라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PN형이자 PNP형이냐. 만들어지는 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NPN형하고 PNP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P형, 이렇게, 요거를 볼게요. 요 화살표 있는 거. 화살표 이렇게 있죠? 전류가 흘러가는 거는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 전류 흘러가는 거. P형에서 N형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전류가 P형에서 N형으로 흘러간다잖아.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화살표가 달려져 있는 이 다리를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2m라고 얘기해요. 2m. 그리고 얘를 다 가운데 모아주는 얘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남은 다리 하나 컬렉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P형이에요. 전류 흘러가면 N형이야. 자, 남은 건 뭐야 그러면? 여기가 PPN일까요? NPN형이라고 하죠. NPN. 다리가 구조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다. NPN형하고 PNP형하고. PNP형하고 NPN형하고 구분 어떻게 짓는다? 요거밖에 없다. 요거. 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다리가 달려져 있는 거. 다리가 달려져 있는 거. 화살표가 달려져 있는 이 다리를 무조건 뭐라고 한다? 2m라고 한다. 2m라고 적어놨잖아. 자, 모여져 있는 놈을 뭐라고 한다? 베이스. 나머지 다리 하나? 컬렉터라고 하자. 다리 하나 컬렉터로 하자. 오케이. 잘 됐어, 이제. 근데 이 화살표 모양을 딱 보고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된다.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흐른다. N형에서 P형으로 흐른다. P형에서 N형으로 흐른다. P형에서 N형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리 하나는 뭐야? P형이겠죠. 그래서 P, N, P로 나눠주죠. P, N, P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NPN형하고 PNP형하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PNP형하고 NPN형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트랜지스터 종류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 납땜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닥에 되어져 있는 이것들 SOT23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SOT23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양이야, 모양.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자, 우리가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TO92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다리가 3개예요. 이 다리 3개는 어느 쪽에서부터 뭔지는 잘 모르죠. 얘도 똑같이 다리가 3개인데 어느 쪽에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얘는 TO18, TO39라고 하는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놈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놈들도 다리가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 EBC, EBC예요. 다 EBC, EBC. 그러니까 2m 베이스 콜렉터, 2m 베이스 콜렉터 3개인데 뭐, 얘 같은 경우에 다리가 4개지만 결국은 여기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다리가 4개지만 중간에 이제 붙어져 있는 놈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8개가 되겠죠. 이쪽에 4개, 반대편에 4개씩인데 여기도 각각의 다리마다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데이터시트라고 하는 순서에 맞게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때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25cm짜리거든요. 25cm짜리를 집어넣어준 이유는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를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평평한 면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2m 컬렉터 베이스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ESC1815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TR이야, TR. MPN형. MPN형 BJT인데 1815가 하면 이름이고 평평한 면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2m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얘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들 교수님이 얘기 한번 해줬죠. 얘기해줬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교수님 잠깐 화면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테스터기를 한번 가지고 화면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 테스터기 있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 휘둘러 볼게요. 자, 요게 테스터기에서 요거 요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m ECBE라고 하는 요 다리들이 있어요. 그 다리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MPN형이냐 PMP형이냐라고 좀 안 보이나? 이쪽이 가장 포커스를 잘 맞출지 모르겠다. 요게 이렇게 돌리면 다리를 보이겠다. 요게 지금 8칸의 다리가 들리고 보이는데 이 다리에다가 꼽아서 그 극선들을 확인을 해라. 근데 여기 테스터기에 보면 이쪽은 이제 전압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요 밑에는 여기 보이겠지만 저항 측정하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전류 측정하는 이쪽에 지금 네 발을 잠깐 돌려놨어요. 여기 HFE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HFE. 이 HFE라고 적혀져 있는 데가 데이터 극성을 확인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리들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각각의 값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한번 PPT 파일에다가 이렇게 강의 자리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전공 과목으로 배웠던 전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함축적으로 싹 모아봤어요. 저항, 전류, 캐패시터, 인덕터, 그다음에 BJT,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이론들을 얘기를 했고요. 요거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우리 아까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납땜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론으로는 살펴볼 거예요.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우리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